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처음 잡는 분도 손끝이 안 떨리게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게 길이구나가 딱 잡히실 겁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따라 하셔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동선처럼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고 지나가면 모래처럼 흩어지니 오늘은 손에 쥐고 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들어가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는 법입니다. 가입부터 화면 구성, 종목 선택, 진입과 정리까지 순서를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차트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보가 볼 건 3가지뿐입니다. 가격이 어디쯤인지, 거래량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내가 롱인지 숏인지,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쌓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불꽃처럼 번졌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규칙과 반복입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큰 한 방이 아니라 짧은 파동을 여러 번 먹는 감각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바늘로 정확히 찌르는 느낌이죠.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조용히 피를 빼앗아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실력과 무관하게 매번 빠져나가니 먼저 잠그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줄이면 같은 매매를 해도 체력이 남습니다. 체력이 남아야 다음 기회에서 웃을 수 있고, 체력이 없으면 한 번만 미끄러져도 게임이 끝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AI는 신비한 예언자가 아니라 판단 속도를 끌어올리는 보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뉴스 요약, 변동성 체크, 흐름이 바뀌는 지점, 알림 같은 걸 AI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머리로는 놓치기 쉬운 조각을 모아서 더 또렷한 그림을 만들죠.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실탈탄을 태우기 싫은 분들께 연습용 연료가 되는 루트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한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눌러볼 수 있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 돈 없이 거래를 공부해보고 레버리지로 한 번만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는 버튼 공포가 큽니다. 100달러로 작은 포지션을 열고 다 보면 입금 없이도 손이 익습니다. 손이 익으면 차트가 덜 무섭고 덜 무서우면 판단도 빨라집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코인이냐? 여기서부터 머릿속이 정리돼야 합니다. 저는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로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 하나 해볼게요. 딱 10년 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그 돈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2026년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460만 원 정도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잘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폭발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코인을 파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 비교만 봐도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코인도 포트폴리오에 넣을 이유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기회가 큰 시장은 말도 많지만 파도가 큰 만큼 배울 것도 많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구조입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리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양쪽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상 부담이 덜한 이유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소가 자동으로 세금을 떼어가진 않아서 가볍게 느껴지고
국내는 과세나 신고 이슈가 더 촘촘하게 따라오는 편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작은 돈을 큰 물결에 얻는 확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셈이 됩니다. 30억 이상 자금이면 필요 없겠지만 소액 투자자는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이 어렵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확대경이라 수익도 커지지만 움직임도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거래소 선택, 수수료, 진입 타이밍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작은 실수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차트 공부보다 먼저 링 위에 올라갈 장갑부터 제대로 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하죠.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움직이니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칠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수익보다 새는 돈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죠. 세 번째 이유는 세금과 제도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원천징수 같은 자동 공제가 없어 체감이 다르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논의와 신고 부담이 계속 따라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어디냐 묻기 전에 고정 댓글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목이 마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기본 수수료가 0.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로 굴린다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까지 튈 수 있습니다. 숨 한 번 들이쉬는 사이에 지갑이 얇아지는 느낌이죠. 왕복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그 부담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수익이 안 나지 싶을 때 실력보다 먼저 수수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조용히 성적표를 망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러면 실력보다 먼저 수수료가 상대를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낮은 거래소가 생존 장비입니다. 그럼 비교 기준을 딱 5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기준으로 A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요. A거래소는 0에서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수수료만 봐도 체감이 다릅니다. 단타는 횟수의 게임이라서 0.0 몇 퍼센트 차이가 쌓이고 쌓여 계좌에 숨을 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 보여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생각보다 생명줄입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질수록 말이 통하느냐가 전부가 됩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 수준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베팅 크기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원화 입출금도 차이가 납니다. A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 반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지기금이 어렵습니다. 입금 동선이 짧으면 실수와 스트레스가 같이 줄어듭니다. A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한 번만 눌러보시면 길이 깔끔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제일 궁금한 것, 언제 롱이고 언제 숏이냐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칼끝처럼 중요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짧게 정리하죠.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쪽입니다. 롱을 잡을 때 첫 번째 힌트는 차트의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강한 상승 신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 신뢰도가 붙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땐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쪽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터지면 가격에 불을 붙일 수 있어서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더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데드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의 힘 빠짐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고 곧 꺾일 가능성이 커지니 숏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 뉴스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려서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숏이 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꽤 중요해서 보조 지표를 같이 보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흐름이 붙는지 힘이 빠지는지 변곡을 보는 데 도움을 주고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벌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는 힌트를 줍니다. 둘을 같이 보면 시장이 말하는 소리가 커집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승률이 올라갑니다. 느낌이 아니라 근거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쌓는데 수수료와 거래소 선택이 바닥을 받쳐줍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면 아무리 좋은 신호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환경을 깔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롱이든 숏이든 한쪽만 보고 달리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차트가 방향을 말하고 뉴스가 속도를 밀어주고 거래량이 진짜 힘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쪽을 가리킬 때 손이 편해집니다. AI 파트에서는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몇 초 만에 정리가 나오는지 초보 눈높이로 보여드릴 겁니다. 뉴스 한 줄을 보고도 롱이냐 숏이냐가 아니라 근거가 뭐냐로 생각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중학생 단타 파트는 소문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루틴을 복제하는 시간입니다. 진입 전 준비, 진입, 정리, 복귀까지 한 세트로 굴려야 실력이 남습니다. 그 흐름을 영상에서 그대로 재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이벤트 정보를 링크로 묶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걸 바로 적용하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하시는데 숨통이 좀 트이셨나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 꿀팁이랑 $100 가입 방법을 진짜 보기 좋게 모아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초보가 따라하기 쉬운 코인 거래 영상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